나갑니다. 첫 번째 하나는 certification이라고 써져 있는 레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알 수 없는 독일의 디 오리지널 점은 폭스바겐이라고 써져 있는 이상한 지메스 사장 이름으로 해가지고 들어가요. 그래서 여기서 합격을 하시면 회사 단위로, 정확하게는 회사 단위로 주어지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개인에게 레터를 따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마지막으로 레터를 받았을 때는 여러분들 명함에 내가 CPIN 자격자라는 명함에 그 자격을 박아놓을 수 있어요. 근데 회사 차원은 아닙니다. 그건 몇 명이 더 필요해요. 자, 아무튼 3년 동안이고요. 연장은 없습니다. 이거 연장이라는 얘기는 자동 연장은 없고 시험을 다시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스위칭 라우팅 이 골방에서 일주일 동안 3번 요거까지 해서 계속 돈을 내면서 공짜로 좀 해주면 좋겠는데 지메스가 불행하게도 돈을 받습니다. 사람이 나누니까.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시는데 독일식 시험은 학제에서 시험을 보는 게 저희하고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1번 문제가 있어요. 1번 문제가 있으면 1번 문제 답이 A, B, C, D, E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2번 문제가 있고요. 진짜 일타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내용은 없는데 여기도 A, B, C, D, E 이렇게 보기가 2개가 있어요. 그러면 문제가 2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는 100점을 맞으려면 2문제 다 맞아야겠죠. 다 맞아야겠죠 당연히. 그러면은 퍼센티지를 보면은 얘가 50%고 얘가 아마 50% 겁니다. 그렇죠? 이 문제는 맞고 이 문제는 틀리면 50점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는 일본에서 건너온 우리의 시험 문제의 풀이 채점 방식은 이제 이런 방식인데 이 D 오리지널 점원들은 좀 달라요. 더 사악하고 더 악독합니다. 예를 들어 여기는 보기가 몇 개 있습니까? 10개가 있죠. 그렇죠? 보기가 10개가 있어요. 보기가 10개가 있습니다. 문제는 문제인데 이 문제 1번과 문제 2번을 가르는 것은 그냥 구획을 가르는 것입니다. 구획을 가르는 거. 예를 들어서 1번 문제의 답이 A하고 E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죠. A하고 E 제대로 마킹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B, C, D는 답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체크를 안 했죠. 그죠? 그리고 A와 E 이 2개는 맞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맞다라고 저는 마킹을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50점이 같기는 한데 예를 들면 제가 B가 실제로 답이 아닌데 내가 이렇게 체크를 했어요. 그러면 내가 잘 선택한 거는 2개고 잘못 선택한 거는 하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은 저는 이걸 까먹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 1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1포인트. 그래서 이 1포인트가 전체 문제가 2개이기 때문에 50%의 확률에서 내가 잘못 선택한 것을 까먹어서 밑으로 내려가게 돼요. 따라서 정말 문제의 확실한 답이 아니다 라고 해서 그것을 선택하지 않음 자체도 내가 포인트를 얻는 방법이에요. 내가 무차별하게 찍으면 한 문제 안에서 무차별하게 찍으면 그 문제에 대한 모든 답 포인트를 내가 까먹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질문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예를 들면 이거 2개가 답인데 예를 들면 여기서는 답이 없어요. 그러면 내가 아무 답안도 예를 들어서 체크하지 않았어요. 그럼 이거 자체도 50점인 거예요. 답을 체크하지 않은 것도 올바른 행위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럽게 찍기가 죄송합니다만 지랄같이 않았어요. 그러니까 막 찍는 건 안 돼요. 막 찍으면 내가 잘한 것도 깎아요. 이해가시죠? 그리고 A라는 문제, B라는 문제는 완벽하게 격리된다. A라는 문제에서 내가 여기서 이렇게 막 찍었어요. 이렇다고 해가지고 답이 2개인데 전부 다 선택했으면 사실 마이너스 3점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다른 문제에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그 문제 안에서만 해당이 돼요. 이해가시죠?
그러니까는 이제 독일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 한 5학년에서 6학년 때부터 성적에 따라서 아이들 진로를 그냥 결정해 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빡셈을 통과한 애들이 진짜 D 오리지널 점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독일 학생도 사실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문제 안에서 내가 확실하지 않은 것을 처음부터 선택하지 마세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풀어야 되는 문제가 거의 200문제입니다. 근데 시간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전략은 첫 번째는 확실한 것만 먼저 체크해라. 확실한 것만 먼저 체크해라. 그리고 쭉 풀어나갑니다. 쭉 풀어나가고 이건 확실하게 맞아. 그럼 쭉 풀어나가요. 그럼 그 다음에 뭘 해야 할까요? 그 다음은 내가 확실한 것의 개수를 세보는 겁니다. 내가 정말 확실하게 쫙 다 찍었는데 확실한 게 70개예요. 예를 들면 그러면 내가 더 찍을 필요가 있습니까? 없어요. 왜냐면 우리 65점 이상 반영되는 거니까. 그죠? 근데 내가 정말 확실한 걸 쫙 체크를 했는데 60개밖에 안 돼요. 그러면 이제 배팅을 걸어야 됩니다. 거기서 생각하셔야 돼요. 거기서 시간 투자를 거기서 하셔야 된다. 미리 하시면 안 된다. 미리 이건 답이 뭘까 해가지고 고민하지 마시라고. 처음부터 끝까지 확실한 거를 쫙 풀어나가고 정답의 개수를 대충 세보고 넘었네 싶으면은 물론 나는 여기서 좀 더 찍고 싶다. 더 찍으세요. 괜찮아요. 그냥 다음 문제에 영향을 주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제가 저번 주에 시험을 볼 때는 지운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안 지우겠습니다. 스위칭이 83포인트 이런 식으로 써 있어요. 처음에 스위칭이 83포인트,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라우팅이 79포인트 이렇게 써 있을 겁니다. 그럼 이 포인트라는 게 이 보기를 보기를 선택을 하지 않음 자체를 이 하나를 한 포인트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총 83포인트인데 이 83포인트가 점수로 얘기하면 100점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처음부터까지 쫙 찍어가지고 정말 확실한 걸 딱 선택을 했어요. 근데 그게 83개가 안 돼. 그러면 이제 찍기 시작해야죠. 그때부터 찍기가 시작되는 겁니다. 이해가십니까? 네? 그래서 틀린 거 찍으면 안 돼. 맞는 것도 까먹을 수는 없어. 이런 성격의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일단 머리에서 쫙 풀어. 그런 여러 가지 수업 형태들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저희 합격해서 꼭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제 학습 전략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확실한 것만 일단 먼저 찍어라. 그 다음에 찍은 다음에 개수를 세봐라. 그 개수를 세본 게 총 83개면 답이 83개 있다는 얘기예요. 83점이 100점이니까. 그죠? 근데 여러분들 합격선이 65점이거든요. 그럼 비례식으로 83에서 65점이면 나오는 개수가 X가 있으면 됩니까? 그럼 이 X만큼 되는지 안 되는지 봐야 돼요. 대충 한 70몇 개 되겠죠. 그죠? 70개 되겠죠. 근데 내가 쫙 찍었는데 답이 60개밖에 안 돼. 그럼 그 상태로 내비주시면 안 돼요. 어차피 떨어져.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찍게 도전하셔요. 이해가시죠? 네. 이해가시죠? 이걸 몰라가지고 제가 이 사악한 문제를 몰라가지고 제가 무선택 2번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강사가 얘기를 해주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제 족보를 나름대로 파악을 해가지고 좀 보니까 이런 것들이 있다. 그냥 100포인트면 100포인트대로 두지 왜 숫자가 이런 식으로 83, 79, 87포인트라고 써져 있을까라는 퀘스천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걸 역추적해보니 하나하나 보기를 선택하지 않은 이 자체가 하나의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저번 주에 저는 스위칭은 78점을 맞았고요. 이 전략으로 78점을 맞았고
라우팅은 76점을 맞았습니다. 이제부터 이제 문제 공개 들어갈 텐데 제가 말씀드리는 문제나 아니면 설명이 맞을 확률이 78에서부터 76이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스위칭 라우팅 같은 경우에 저는 한 번도 떨어져 본 적은 없고 제가 잘해서 공부를 잘하고 실력이 그래가지고 저는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실력하고 시험에 실력 뭐가 있습니까? 잘 찍는 거죠. 실제로 실력은 다른 문제입니다. 질문 없으시면 스위칭부터 시작할게요. 스위칭부터 시작할게요.